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SK바이오팜의 주가를 함께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이고요. 지속적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을 확인해야 된다. 오늘 드디어 21만 주, 내심은 간간히 지켜보면서 20만 주 아래에도 나오겠다 싶었고요. 일봉의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것을 우리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캔들. 이와 같이 파란색의 캔들이 3개. 오늘은 아주 덧셈기호처럼 생겼죠. 이 영상은 주린이 분들을 위하시고 그리고 10년 정도를 하셨을지라도 제대로 이론적인 내용적인 바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본디 잘 하시니까요. 패싱하셔도 좋습니다. 이와 같은 캔들은 십자 모양입니다. 주가가 현재 낮은 위치에 있고요. 거래량은 가장 적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것이 거래량의 모습인데 대단히 작은 최근 15만 주 정도의 거래량, 여기에 있는 모습과 같은 캔들이 나왔죠.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이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은 기업적인 내용보다도 신규 상장주 또는 다른 일반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적다란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에서의 에너지에 해당됩니다. 또는 물리학인 용어로서 모멘텀이라고도 하고요. 어쨌건 주식에서의 거래량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입니다. 힘. 거래량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없다라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주가는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매도자가 많다라면 매도자가 많고 매수자가 적으면 주가는 밀리겠죠.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게 되면 주가는 상승하겠고요. 그러나 최근에 SK바이오팜은 매도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주가가 밀릴 수밖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적으면서 매도자도 없고 매수자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오늘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거래량이 적다. 한편 매도자라고 하는 것은 손실 처리하는 분들도 계시겠고요. 이익을 낸 사람이 매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SK바이오팜에서는 매도자는 이제 없어질 것이고 매수자는 예를 든다면 SK바이오팜은 내가 월급을 타면 5주 정도 10주 정도 지속적으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FDA 3상을 통과한 대한민국 최초의 신약이기 때문에 옛날에 비하면 적금도 기본 3년짜리를 들지요. 따라서 그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 종목은 저점에 대기 매수자가 많게 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최근에 저의 영상에서는 거래량 기술적 분석으로만 자주 언급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21만 주 거래량을 기점으로 내일이라든지 그러면 더 적으면 적을수록 주가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추매의 포지션으로 잡으면 되겠어요. 아니라고 한다면 매도자가 더 적다라고 한다면 천천히 슬금슬금 상승하는 주가의 모습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거래량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위치에 따라 주가의 위치, 고점에 위치하느냐, 저점의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이 거래량이 적다는 의미 해석은 달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 SK바이오팜은 이곳은 주가가 고점일까요? 저점일까요? 최근에 보게 되면 저점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매도자는 없을 것이고요. 그러나 고점에서 이와 같은 거래량이 줄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익이 난 상태죠. 이제 팔 사람들이 대기 상황이 많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 높아. 나는 사지 않을 테야 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깔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의 고점에서 거래량이 작은 것은 위험 상황이고요. 주가의 위치가 저점에서의 거래량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팔지 않겠다. 따라서 살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가의 위치마다 거래량이 적다의 의미는 해석을 달리한다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SK바이오팜에서의 현재의 거래량이 적은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죠. 두 번째는요,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기관 투자가나 FI 전략적인 투자가들이 저점에 매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SK바이오팜은 공모가가 48,000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산 사람은 얼마나 많은 현재 이익이 많겠습니까? 따라서 신규 상장주에는 이렇게 기관 투자가나 FI 투자자의 저점 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한 3개월, 6개월 이후에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익 실현하고 더 이상 팔 물량이 없어질 때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이 팔아먹은 흔적이 있어서요. 그리고 10월 2일 마지막 170여만 주 남아있죠. 그 또한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수에 편입된 종목이라서 따라서 그때의 10월 2일의 날짜를 기억해 두시는 것 좋습니다. 그 이후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해도 괜찮고요. 왜 그러냐면 이 저가에 단 매수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요. 보유예수 물량으로 묶여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동안 팔아서는 안 돼 이렇게요. 따라서 3개월, 6개월 후에 일반 투자자들이 이와 같은 신규 상장을 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SK바이오팜에 많이 물리신 분들이 26만원, 7만원에 물리신 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가가 오르니까 못 살까봐 추격 매수자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이더라도 대형주냐 중소형주냐에 따라서 주가 상승의 기간은 다릅니다. 대형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대단히 시가총액이 10조 원의 이상이 되죠. 그러면은 이 10조 원의 규모의 대형주를 누군가가 돈을 들여서 끌어올리기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에 함부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SK바이오팜 같은 이 대형주의 신규 상장주는 점진적인 기업의 가치에 따라 슬로우하게 주가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 1년, 2년 기간의 장기간을 두고 미국 또는 유럽, 아시아 이런 쪽에서의 세로반메이트, 솔리안페톨, 카리스반메이트 이렇게 SK바이오팜의 주력 제품들의 판매가 신장되어야지만 서서히 주가 상승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분들이 왜 주가가 밀리기만 하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신규 상장이면서 대형주, 중소형주냐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텁서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10조 원의 시총이 되는 이 종목을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돈으로 끌어올리겠습니까? 1000주만 사더라도 대단한 금액이 될 텐데요. 하지만 신규 상장주이면서 중소형주 시가총액이 몇 천만 원 이 정도라고 한다면 돈 많은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주냐 중소형주냐에 따라서 이 신규 상장주의 주가 상승 기간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작은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누군가 1,000억, 2,000억 가지고서 얼마든지 물량을 잡아서 주가를 끄집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SK바이오팜은 너무 큰 대형주이기 때문에 함부로 회사의 어떤 긍정적인 매출이라든지 신규 사업 이런 것이 없지 않는 한 서서히 스테디하게 주가의 상승을 보여줄 것입니다. 같은 예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천천히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고요. 이와 같은 것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봉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서서히요. 상당히 이런 모습은 강하게 상승했고 주가도 좀 그런데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주식이 가파르게 올랐고 중소형주처럼 덥석덥석 이렇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요. 이렇게 신규 상장주나 현재 SK바이오팜의 거래량이 적다. 진입의 위치 이런 것들은 최소한 이런 내용들은 고려를 하시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오늘 다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SK바이오팜을 올려드립니다. 멀리 보시고 최소한 1년, 2년 정도 적금 든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저점마다 진입을 하시는 것이 좋다. 그러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잠시 오늘의 기술적인 분석 한번 볼게요. 이러한 캔들은 죄송합니다. 이러한 캔들은 대단히 좋은 캔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확대 한번 해볼게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몸통이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몸통은 어떤가요? 이게 여기가 시작이고 이게 종가입니다. 거래량도 많고요. 누군가 계속해서 익절하고 손절하고 팔아먹은 위치죠. 하지만 몸통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팔 사람이 적고 밑에서 받칠 힘도 만만치 않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분봉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은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이제 옆으로 개걸음을 하는 모습이죠. 그 또한 이곳에 돌파하기 어려웠던 고점 자리 거기에서 돌파를 하고 눌러주는 이와 같은 자리, 이와 같은 저점의 위치, 의미 있는 이런 곳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즉 17만 원대 초반에서는 진입해도 좋지 않나 저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단기 입장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10월 2일 3개월의 확약 부분 보호예수 물량이 또 풀릴 수 있기에 소량 진입할 수 있으시면 하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기관 물량을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